철수 씨, 저 사실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 그렇군요. 많이 힘들겠네요. 그렇게 많이 힘든 건 아니지만 가끔 생각나고 그러네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예전 여자친구와 헤어졌을 때 딱 그랬거든요. 네, 근데 웃긴 건 가끔 생각나기도 하지만 막상 만날 수 있다고 하면 만나기는 또 싫을 것 같아요. 아마 남자분들은 이랬을 때 되게 황당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잊기는 힘들고 미련은 남는데 또 만나자고 하면 또 만나기는 싫다? 이건 무슨 청개구리 심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요, 데이트 중에 전 남친이나 전 여친 이야기를 꺼낼 때 그 심리와 대처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데이트를 하실 때 상대방이 헤어진 전 남친이나 전 여친 이야기를 꺼내서 아,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지? 라고 고민을 하셨던 적이 꽤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지, 왜 이 사람들이 이런 감정을 갖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죠. 인간이라는 게 말을 하는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이 주어져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일단은 예시를 먼저 보고 그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녀가 대화를 하던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남자니까 상대방 여자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올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화의 테크트리상 매력 어필 단계가 어느 정도 끝나고 래포 형성을 하려고 와이드 래포나 딥 래포를 하려고 하는 찰나가 되면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딱 그 타이밍일 거예요. 우리 방송을 보시는 많은 회원분들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궁금해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여자분들이 이런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하죠. 남자분들도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좋은 예시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철수 씨, 저 사실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 그렇군요. 많이 힘들겠네요. 그렇게 많이 힘든 건 아니지만 가끔 생각나고 그러네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예전 여자친구와 헤어졌을 때 딱 그랬거든요. 네, 근데 웃긴 건 가끔 생각나기도 하지만 막상 만날 수 있다고 하면 만나기는 또 싫을 것 같아요. 아마 남자분들은 이랬을 때 되게 황당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잊기는 힘들고 미련은 남는데 또 만나자고 하면 또 만나기는 싫다? 이건 무슨 청개구리 심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마 제외를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되게 궁금해 하실 텐데 일단 계속 읽어보도록 하죠. 아,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니까 포레스트 검프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가 생각이 나네요. 혹시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보셨나요? 봤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 포레스트 검프가 새우잡이 배를 타고 와가지고 그 벤치 같은 데에서 어떤 여자분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수제 초콜릿 상자와 같다. 먹어보기 전에는 어떤 맛의 초콜릿이 들어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듯이 인생이라는 것도 끝까지 해보기 전에는 무슨 일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초콜릿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듯이 우리의 인생도 선택의 연속이고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쓴맛을 경험할 수도 있고 인생의 달콤한 맛을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비록 지금 내가 먹은 초콜릿이 쓴 럼주가 들어있는 초콜릿이라고 해도 실망하고 낙담할 필요는 없어요. 그만큼 달콤한 초콜릿들이 더 많이 남아있을 테니까 말이죠. 우리 영희씨도 말이에요. 영희씨도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쓴 럼주가 들어있는 초콜릿을 먹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나쁜 것들을 다 소화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더 달콤한 초콜릿들이 더 남아있을 테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포레스트 검프 스토리텔링인데, 이 포레스트 검프 스토리텔링은 뭔가 시리에 빠져있거나 힘들어하는 여성분이나 남성분들에게 쓰는 기술이에요. 쭉 이야기를 듣다 보면 왠지 그럴 것 같고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텔링이죠. 그러면 상대방이 이제 아, 그쵸, 듣고 보니 더 그런 것 같네요. 헤어짐의 아픔, 상처는 시간이 약이라고들 하지만 그건 명약은 아니에요. 빈자리를 좋은 기억으로 담아줄 새로운 사람이 꼭 생길 거예요. 우리라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우리는 지금 상대방 이성을 작업하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맞겠죠? 우리가 꼭 내가 그 새로운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이런 좋은 기억을 담아줄 새로운 사랑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상대방 이성이 네라고 얘기하든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일단 우리가 목표한 바를 위해서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 데이트 분위기를 전환해야 됩니다. 자, 한잔해요. 그러면서 아, 맞다, 이 소주 보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얼마 전에 삼성역에 가서 소주 선전한 연예인을 봤거든요. 완전 신기했어요. 영희씨는 실제로 연예인 보시
들으신 적 있으세요? 이러면서 화제 전환을 하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화제 전환을 하는 이유는요, 사람들이 여기에 깊게 빠져 있다 보면요, 기분이 우울해지고 꿀꿀해져 가지고 빨리 집에 가려는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 남자친구의 생각이나 전 여자친구의 생각만 더 많이 나서 데이트에 집중은 못하고 계속 혼란스러워하는 모습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데이트는 망치게 되겠죠.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좋은 이야기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멘트를 치고 빠르게 화제 전환을 하는 게 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예인 주제로 화제 전환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네, 저도 누구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통했네 하면서 하이파이브를 하고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아무래도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대화 예시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대화 예시를 앞으로도 많이 준비해서 보여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초보자분들은 한번 예시를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아마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멘트를 쳐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멘트 하나하나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화 예시 같은 걸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심리부터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대방 남자라던가 우리가 작업을 하려고 하는 여자들이 이런 식으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와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다, 그래서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심리겠어요? 대부분 실제로 이별을 하고 난 직후에는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헤어짐이라는 것 자체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되게 행복하고 기분이 좋을 때 갑자기 헤어지자 라고 하면서 헤어지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연인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은 상태에서 헤어지자고 얘기를 합니다. 너랑 도저히 내가 안 맞아서 못 만나겠다. 너랑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제 유지를 못하겠어 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헤어지자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미 그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완전히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꽉 차 있는 상태에서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대부분의 이 내면 세계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거의 헤어진 커플의 한 80%에서 90%는 내면 세계는 거의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되면은 이제 내면 세계에 있는 자아가 이제 이 스트레스를 잡으러 돌아다니면서 내면 세계에 있는 욕구나 생각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여유가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이성을 만나라고 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워보려고 한다면 사람들은 자기가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귀찮다고 생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저한테 질문하시는 내용이, 지나간 연인을 잊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라고 굉장히 많이들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예시에서 이야기를 해드린 대로 지난 연인들은 자꾸 생각나고 미련도 남는데, 사실 막상 그 사람하고 만나면 안 된다고는 생각하기 때문에 또 만나면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내면 세계 욕구가 컨트롤 안 되기 때문에 지나간 연인에 대한 미련도 강하게 남고, 그래서 술 먹고 연락하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그거와 반면에 만나는 것 자체는 원래 우리가 헤어지자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막상 만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헤어지자는 이야기도 꺼내놨고, 사실 그동안 우리가 헤어진 이유는 단순히 그냥 감정적으로 뱉었으면은 상관은 없지만은 대부분의 사례들은 감정적으로 뱉은 게 아니라 오랫동안 만나면서 참고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 나간 거거든. 그래서 상대방이 더 이상 변하지 않겠다라는 사실에 확신을 하고 참다가 터져서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만나면 안 되는 거는 이성적으로 확실해요. 하지만 내면 세계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또 미련도 강하게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마음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이전 사람을 또 만나면은 실랑이만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간 그 상대방은 상태가 많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인데 상태 안 좋은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받아주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감정에 매몰이 돼서 이 관계 자체가 무너지게 돼요.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를 해드린 대로 자꾸 전 남자친구만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걸 받아주다 보니까 전 남자친구 생각만 나고 전 여자친구 생각이 나서 데이트에 집중을 못하고, 나는 또 상대방에게 피해만 주는 것 같아. 그러면서 우리가 데이트 끝나고 이렇게 연락을 받게 되죠. 그쪽은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제가 아직 전 남자친구에 대한 생각이 정리가 안 됐나 봐요. 저 같은 사람 말고 좋은 인연 만나세요 라는 멘트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들어주지 않고 스토리텔링으로 대충
대처를 하고 나서 바로 다른 화제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뭔가 즐겁고 신선한 화제로 전환을 해서 그런 생각이 더 이상 나지 않게 만드는 것도 대화법의 역할이죠. 이제 사람들이 계속 헤어진 아픔이나 우울한 얘기들을 계속 들어주게 되면 그 감정이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감정의 전이 시간에서 이야기를 다 해드렸으니까 감정의 전이 영상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정의 전이가 무엇인지 이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면 안 돼요. 빨리 화제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